이거 혹시 음, 글자가 너무 작진 않으시죠? 네. 이 정도면 잘 보이시나요? 네네. 네. 그래서 약간 짧게 짧게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리고 첨언 부탁드리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부분은 끝나고 저는 아마 노션이랑 PPT 이용해서 말씀드릴 건데 재현님은 노션, 타이프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래 ELS랑 AMSL 이 약간 저희 주교재로 선정됐는데 재현님께서 여기 첨부해 놓은 파일이 대학원에서 진행되는 다별랑 수업인데 이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셔서 이거 위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표시한 거는 위에 있는 첨부 파일에 대한 약간 목차 표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발표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처음에 팩터 어널리시스가 뭔지 이제 차원의 저주 언급하면서 그 세정님이 저번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선택이랑 추출이 있는데 이제 PC에 이어서 FA 다룰 거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게 요인 분석인지 요거는 직접 나중에 수식으로 칠 건데 지금은 그냥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인 자체가 이렇게 선형 결합에서 몇 가지 요인으로 분류될 거다라는 되게 괜찮은 예시 같아서 나중에 변환하려고 이렇게 넣어놨고 그 다음에 요인 분석의 목적 얘기하고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래서 이제 P가 M보다 클 때 P가 M보다 클 때 P계의 변수를 M계의 더 작은 변수로 쪼개고 이제 uncorrelated 된 새로운 변수들을 만들어내고 이제 이거를 나중에 미래에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약간 얘기할 거고요. 이제 이 이후에는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여기에는 아마 예시를 넣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소개고 두 번째로는 그 수리적 모델을 넣을 건데요. 이제 이게 ELS에 있는 건데 표기를 ELS랑 다르게 해서 이제 이 로딩 행렬이 L이고 팩터에 대한 게 F로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일 것 같아서 ELS로 보신 분은 이 표기를 따라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과 같은 오토고널 팩터 모델이 있을 때 이 과정을 추가해서 중요한 증명 같은 거를 다음과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원소랑 요인 간의 그 공분산 행렬이 이 로딩 행렬로 나온다. 이거를 증명할 예정이고 음, 그러면서 이제 팩터 로딩이 어떤 건지 이제 요인 적재값인데 아이고 요인 적재값이고 이제 요인 적재값이 제곱이 나중에 해당 변수의 정보량이 이제 요인에 반영된다고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팩터 스코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만들진 않았는데요. 이거 자체를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 건데 이게 김현준 교수님 강의에서 요인 분석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도 팩터 로딩은 여기서 L에 해당하고 이제 팩터 스코어스 같은 경우에는 F에 해당해서 F에 대한 추정 값이 팩터 스코어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잠깐만 설명해드리면 x 빼기 뮤를 y라고 생각하고 L을 x, F를 베타라고 하면 사실 패기 분석에서 봤던 것처럼 F 추정하는 게 뭔가 베타 추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 좀 변수 표기는 좀 거지 같지만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이게 전영호 교수님 제 회기 강의안인데 도출하는 공식이 아예 똑같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타 햇이랑 F 햇 같은 게 L을 X로 치환하고
이 삼지창을 W 그리고 X 빼기 뮤를 Y로 하면 아예 똑같은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재현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거에 대해 얘기할 거고, 사실 요인 분석에서 이거 약간 개인적인 필기긴 한데 F보다는 L이 중요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사실 로딩이 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FA랑 PCA 간의 차이를 몇 가지 언급할 예정인데요. 이거랑 관련해서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그 ESL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팩터 어널리시스가 공분산 구조보다는 이제 상관관계 구조를 좀 더 모델링 하는 걸로 보이고, 이게 PCA랑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제 노션에서 관련된 캡처는 이렇게고, 어, 81번식 같은 경우 이렇게 공분상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김현중 교수님 강의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관관계 구조랑 공분상 구조를 더 다룬다라고 해서 뭔가 이와 관련해서 첨언해 주실 분 있으면 편하게 첨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으로는 이 원서랑 교수님 강의안에 가장 명시가 된 걸 첫 번째로 꼽았고요. 이제 두 번째 거는 별거 아니긴 한데, 이제 데이터와 생성 변수를 다룰 때 FA 같은 경우에는 팩터 자체가 여기 이 Y를 X라고 생각하면 팩터 자체가 인디케이터의 원인이 되고, 이제 PCA는 그 차이점으로 인디케이터가 컴포넌트의 원인이 된다는 거를 이제 이 그림을 조금 변형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찾고자 하는 요인 외에도 이 오차를 고려한다는 거를 짚고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두 개는 약간 부수적인 건데 그냥 제가 하면서 느낀 차이점으로, FA는 이제 새롭게 생성된 요인의 주관적인 이 의미를 부여 가능한데, 이제 PCA 같은 경우에는 제1주성분, 제2주성분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의미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FA 같은 경우에는 관계에 있어서 대등하지만 PCA 같은 경우에는 그 분산을 얼마나 차지하느냐에 따라 PC1, PC2라고 불러서 뭔가 이것도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같이 속한다. 데이터를 축소하고 이걸 새로운 몇 개를 변수로 만들어낸다. 뭐 디멘션 리덕션에 속한다. 이게 끝이고, 이제 차이점을 본 후에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다룰 건데 아직 PPT를 다 안 만들어서 빈약해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요인이 뭔지 아까 말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김현정 교수님이 언급하신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애초에 여기 위로 가시면 언코렐레이티드 된 변수를 만들기 위해 FA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미 이런 상태이면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FA가 유일하지 않다. 그리고 요인 개수를 구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할 거고, 이제 FA가 유일하지 않다는 거는 재현님께서 바톤을 넘겨받아서 로테이션까지 같이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한번 쫙 돌리는 사례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면 한번 돌리면서 실제로 요인수,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까지는 아니지만 요인수를 결정하고 회전시키고 항목을 선택하고 이름을 부여하고 이런 것까지 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파트는 파트 4까지고요. 이제 이 이후에는 재현님께서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네, 이제 재현님 받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저는 타이포라를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이거 보면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먼저 FA가 혜연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유니크한 해가 없어요. 그래서 그 non-uniqueness가 굉장히 큰 특징인데 이거를 이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혜연님께서 말씀해 주신 식이 여기 있잖아요. x-mu는 LF 더하기 엡실론이다. 여기서 이제 그 안쪽에 T 트랜스포즈 이거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근데 얘가 ortho 노멀이구나. ortho 노멀 매트릭스를 아니요. 매트릭스를 끼워 넣으면은 이게 i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있으나 마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고 그러면은 LT를 새로운 L로 그리고 T 프라임 F를 이제 새로운 F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징은 그 지금 LF 더하기 E나 L별, F별 더하기 E나 사실 그 특징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연님께서 다 증명을 해주시겠지만 그 예를 들면은 어썸션을 보시면은 그 F 벡터의 기대값은 제로 벡터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여전히 성립을 하고 F 벡터의 이제 코베리언스도 i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것도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시그마를 L 프라임 더하기 psi로 이제 분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뭐 L 프라임 대신에 A별 프라임 이렇게 다 다르게 넣어도 전혀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LF나 L별, F별이나 이거를 그 통계적인 프로퍼티 면에서는 그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해가 넌 유니크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 모든 해들이 저희가 원하는 그런 그 어썸션이나 혹은 그런 특징들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사실 이제 그 굉장히 많은 해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중요한 건 이 t잖아요. 제가 임의로 t 프라임 이거를 껴넣는데 이 친구의 특징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은 얘는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예요. 이제 정확히 말하면 로테이션 매트릭스 겸 리플렉션 매트릭스인데 이거 치우고 싶은데 잠깐만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orthogonal 매트릭스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보면은 이게 2x2에서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친구 리플렉션 혹은 로테이션으로 나오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로테이션이고 이 친구는 리플렉션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똑같은 걸 집어넣었죠. 얘는 로테이션이에요. 근데 뭐 리플렉션을 왜 안 하냐 하면은 뭐 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리플렉션이나 로테이션이나 어차피 뭐 크게 다른 내용은 없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대표로 쓰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김현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로테이션 한 가지만 설명했고요. 교재에서는 로테이션 방향, 그러니까 위로 로테이션,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로테이션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 저는 그것마저도 필요 없다 생각하고 그냥 반시계 방향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떤 행렬 XY 벡터에다가 그 앞에 이걸 곱해주게 되면은 XY에 있던 점이 그대로 그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움직여지거든요. 로테이션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잘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틀어드리진 않을 텐데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아저씨가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지금 소리는 안 나올 텐데 막 이거를 막 IJ 행렬로 이걸 어떻게 바꾸는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시간 때울 겸 해서 같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어가자면 여기 T가 이제 로테이션 행렬이 하나 있죠. 근데 LT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저희가 익숙한 형태는 사실은 이제 이게 앞에 있는 거잖아요. 로테이션 행렬이 앞에 있는 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뭐 그거야 그냥 그 트랜스포즈를 이용해서 T 프라임, L 프라임 이렇게 하면은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1,1에 있던 점이 0, 루트 2로 옮겨졌고 2, 마이너스 2에 있던 점이 4 나누기 루트 2, 제로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로테이션을 막 시킬 수가 있던 내용이고요. 이제 2디멘션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호기심은 이제 3디멘션은 어떻게 하나라고 봤는데 위키피디아 또 찾아보니까 3디멘션은 3번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X축으로 한 번, Y축으로 한 번, Z축으로 한 번 이렇게 마치 큐브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냥 그 세 방향으로 다 움직이면은 모든 방향으로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세 방향으로 전부 조금씩 움직여준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연쇄적인 매트릭스 꼴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뭐 교재에서나 그리고 실제 뭐 예시에서나 3디멘션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팩터 애널리시스는 그 보여지는 게 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한테 설명하기 위한 용도가 좀 크기 때문에 3디멘션까지 잘 안 가고요. 2디멘션 정도가 이제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식만 잘도 이런 걸 해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뭐 엄청 뭐 뭔가 많아서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뭐 T는 뭐 제가 설명했다 치더라도 LF가 뭐지? 이거는 몇 차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을 해결하게 되면은 모든 거는 이제 자동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L이 뭐냐면은 쉽게 말해 지금 저희가 공분사행렬이 있잖아요. 공분사행렬이 있는데 이거를 L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L 그리고 L 프라임을 이렇게 곱한 꼴이 있잖아요. 이 형태로 표현하고 싶은데 얘만으로 좀 표현하기가 부족하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이 다이아고널 행렬을 하나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스는 똑같게 저희가 조정할 수 있게. 근데 하지만 이제 off diagonal elemen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조금씩 오차가 생기겠죠. 근데 그런 거는 저희가 감안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억지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인 건데, 그러면 이거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프린시플 컴포넌트 방법이라고 지난주에 배웠던 방법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비슷한 건데 먼저 뭐 스펙트럴 디컴포지션을 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서 좀 지나가고 여기를 볼게요. 그러면은 시그마는 이런 식으로 합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생각해보면 그 람다 P나 뭐 혹은 람다 M 이 정도쯤 가면은 사실은 이게 0에 가까운 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죠? 이 0에 가까운 값이 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있어요. 람다 M까지 끊을 수가 있어가지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 하벨 같은 경우에 넓게 P까지 다 더할 수도 있지만 M 플러스 1부터 P까지 있는 것들을 다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값이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좀 억지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저희가 위에 있는 꼴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 좌측에 있는 걸 L, 우측에 있는 걸 L 프라임이라 하면은 이게 그대로 이제 L 프라임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이애고널 엘리멘트 중에서 안 맞는 게 있으면은 그냥 투 사이로 갖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그 PC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있는 내용이 이거죠. 그 사이 같은 경우에는 안 맞는 걸 때려 맞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혜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PC보다는 그 느낌이 덜하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그 우월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Jth 팩터의 중요성을 보면은 그 람다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아이겐밸류가 높으면은 그 좀 중요한 팩터다라고 할 수 있고 초반 몇 개만이 이제 중요하다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식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이제 이걸 먼저 표준화를 잘 했을 경우에는 커비런스 매트릭스가 코렐레이션 매트릭스가 되잖아요. 그 케이스에는 이제 특별하게 이 죄송합니다. 분모에 있는 게 P가 된다. 라는 좀 당연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공분산 매트릭스뿐만 아니라 뭐라 하지? 그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에서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핵심 내용인 건데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교재에서는 막 엄청 열심히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적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좀 귀찮아서 일단 좀, 좀 밀어놨고요. 그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사실은 이제 스케일 인베리언트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표준화를 했다 치면은 코베리언스가 코릴레이션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저는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그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베리언스랑 코릴레이션이랑 그 행렬 곱을 통해서
그 행렬을 왼쪽에 곱해주면은 이제 다른 하나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있긴 한데 뭐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MLE 방법이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MLE 방법은 저는 이번에 좀 처음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ML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걸 구하는 방법이 수치 해석이어가지고 약간 좀 의욕이 팍 떨어졌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손으로 구할 수 있으면 열심히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구합니다라고 하니까 이걸 인간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여기 이제 그 라이크루드 펑션이 있죠. 라이크루드 펑션이 이제 MVN 가정하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있는 시그마 대신에 이걸 껴놔서 이걸 최대화하는 뮤, L, 그리고 psi를 찾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x바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이. 근데 L과 psi 같은 경우는 또 수치 해석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수치 해석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컴퓨터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뭐 공통적인 문제지만 유니크너스가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컴퓨터에게 어떤 유일해를 구하도록 시키려면은 뭐 제약 조건 하나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제약 조건은 일반적으로 이런 제약 조건을 준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꼴이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가 되도록 제약을 시켜주자라는 게 있는데 그 이유도 그냥 컴퓨테이셔널 컨비니언스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은 PC 메서드랑 비교했을 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위쪽에 있는 게 PC 메서드를 이용한 거고요. 밑에 있는 게 이제 MLE를 이용한 건데 PC 메서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프 다이거널 엘리먼트는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 추정한 이후에도 그래서 레지듀얼이 남아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꼴을 레지듀얼 매트릭스를 하는데 레지듀얼 매트릭스를 보면은 PC의 레지듀얼 매트릭스는 오프 다이거널 엘리먼트가 좀 커요, 그죠? 부호랑 상관없이. 근데 이제 이거를 MLE를 이용하게 되면은 좀 작아진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수학적으로 보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책에서도 이런 예시를 보여주면서 이게 확실히 closer to zero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좀 레지듀얼이 작게 나오는 장점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어떤 가설 검정을 통해서 MLE 방법을 써도 되나? 라는 거를 이제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이겁니다. P 차원에서 M 차원으로 축소가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답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가설 검정을 하는데 여기서 뭘 쓰냐면은 이제 likelihood ratio test를 써요. LRT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이게 이제 수리통계학 2를 공부하신 분들은 적어도 보신 적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델타 E, 델타 N 이게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랑 비슷한데 이게 결국에는 멀티바리에 버전이어가지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은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뭐 그냥 이런 꼴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것도 증명 과정이 저는 뭐 써놓긴 했는데 사실 100개 데이스였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브록에 엄청 길게 되어 있길래 저도 잘 모르고요. 보시면은 그냥 likelihood 이걸 여기서 이제 열심히 전개했더니 이렇게 됐구나라는 것까지는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좀 어려운 내용이 결국은 제로가 된다. 그래서 이것만이 남게 되고 쭉 더 전개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꼴에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더라 라는 것까지가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발틀렛이라는 통계학자가 이거를 좀 코렉션을 좀 집어넣거든요.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좌변에 어떤 걸 더 넣고 이게 이제 디글 프리덤은 이렇게 된다 라는 걸 좀 조정을 해가지고 더 정확한 가설 검정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참고용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머리 싸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미니멀 레지듀얼 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여기도 있었는데, 네, 아까 전에 보였다시피 여기 레지듀얼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진짜 이제 오프 다이거널 엘리먼트들의 제곱의 합, 그러니까 서머 스퀘어즈죠. 이거를 최대한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분석 기법이라 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수치 해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계산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신 거 잠깐만 좀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비교할 건데 혹시 멀티베리엇 리니어 리그레션을 배우신
좀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별 차이는 없거든요. 유니베리엇 버전이나. 그러니까 y가 단순히 그 하나의 변수가 아닌 거죠. y가 y1도 있고 y2도 있고 y3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회귀 분석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식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y는 z 베타 더하기 엡실론이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죠. y가 이제 원래는 n 곱하기 1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n 곱하기 m이 되죠. 근데 여기 있는 nm은 저희가 그 계속 쓰고 있던 m으로 축소한다 이거 개념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작을 할 거예요. 어떻게 조작할 거냐면은 그냥 n에다가 p를 넣고 m에다가 p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냥 임의의 숫자니까. 조정하면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식과 밑에 있는 이 식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비슷해요. 그죠? 비슷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쓰이는 트릭들을 그 여기서도 쓴다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자세한 내용은 결국에는 그 손으로 구할 수 없고 수치 해석을 이용한다 해가지고 저도 여기까지 이제 비슷하다 여기는 트릭들이 쓰인다까지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몇 가지 설명해드렸는데 실생활에서는 이걸 제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네, 맥시멀 라이클리후드 메서드가 제일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패키지나 이런 거 이용하실 때는 그 디폴트로 다 그 MLE 버전이 그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팩터 로테이션이 있는데 네, 이 그림 이제 처음 보신 분도 있을 텐데 네, 이거 쫙 보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제 팩터 1이 이제 x축이고 팩터 2가 y축인데 머니 에너지 스낵은 팩터 2의 코에피션트는 높고 팩터 1의 코에피션트는 높고 팩터 2의 코에피션트는 작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골고루 높은 편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저희가 로테이션 해도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 반시계 방향으로 한 45도 정도만 돌려볼 거예요. 그래서 돌려봤더니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이제 테이스트랑 플레이버는 그 F2 축에 이제 쫙 붙어 있고, 뭐 머니 에너지 스낵은 F 팩터 1 쪽엔 쫙 붙어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저희가 나름의 약간 클러스터링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FA가 FA1 죄송합니다. 팩터 1은 무슨 의미고 팩터 2는 무슨 의미인지를 대충이나마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셨냐면은 테이스트랑 플레이버니까 미적 경험? 맛을 느끼는 경험?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팩터 2 같은 경우에는. 팩터 1 같은 경우에는 돈, 열량, 스낵이니까 좀 든든함?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성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과자를 사 먹을 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가성비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약간 그 미적인 경험 이렇게 맛을 느끼는 경험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두 가지 팩터로 모든 그 평가 요소들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테이션을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또 보시면은 easily interpretable이 이제 주 목적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주관적이니까 조금 더 수리적인 이제 백그라운드를 찾자면은 그 베리맥스 크라이테리온 같은 경우는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다음과 같이 이게 이제 이미 로테이션 된 로딩 매트릭스에서 LIJ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HI로 나눠준 거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필드를 이용해서 정의를 하는데 복잡하죠. 네, 복잡한데 이걸 이용해서 이제 B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B라는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무섭죠. 딱 봤을 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쓰는 거 많이 보신 적 있죠. 근데 이 꼴이 지금 여기 안쪽에 이 대괄호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 꼴이 여기 안에 쪽에 들어가 있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x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x가 이제 a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a는 그 위에서 말했던 이 값의 제곱값이에요. 그래서 이 제곱값을 그 a라고 뒀을 때 b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서야 이제 저희가 좀 어디서 본 듯한 식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분산에 관한 식이고 이거는 분산에 관한 식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합인데 뭐의 합이냐면은 그 variance of
A겠죠? 여기 쭉 적혀 있는 영어 이 내용이 A거든요. 그래서 variance of A다. 거기에 이제 proportionate to 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그 로테이션을 통해서 최대한 분산을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분산을 어떻게 키우냐면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0부터 1까지 있는 수직선을 한번 상상해 볼래요? 제가 지금 아이패드라는 게 아니라 컴퓨터라는 것을 그릴 수는 없는데 머릿속으로 0부터 1까지 있는 수직선을 생각해 보고 점을 한 3개 찍어 보세요. 그럼 그 점 3개를 찍고 그 점 3개의 표본 분산이 가장 크게 하는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정답은 뭐냐면은 최대한 점들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뜨리냐면은 그 반은 이제 0으로 그리고 또 절반은 또 1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쫙 퍼트려놔야지 가장 분산이 크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왜 이런 식으로 그 로테이션 했냐면은 절반은 여긴 0,1 정도 되겠죠. 뭐 여기는 0, 여기도 1,0 정도 되겠고요. 근데 절반은 이제 0,1로 보내고 절반은 1,0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가장 분산이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 말로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수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variance 크라이테리온을 가장 최대화하는 거를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그 밖에 이제 오블리크 로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로테이션을 기본적으로 점들을 한 방향으로 같은 세타 크기만큼 옮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도 보면은 세타 크기만큼 다 조금씩 이제 움직이는 게 맞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렇게 그 지금 파란색과 초록색 점만 한번 보시면은 이 점들을 같은 방향을 놓으면은 별 의미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석한 사람은 어떻게 분석을 하겠냐면은 그 FA1 축을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두고 FA2 축을 이런 식으로 하나 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orthogonal 가정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말씀드렸던 어디였지? 네. 여기 있던 이제 orthogonal한 매트릭스 2를 그 t를 쓴다. 이거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쓰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최대한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축을 하나 이렇게 다른 축을 하나 이렇게 설정하고 싶다. 그 바탕에는 오블리크 로테이션은 개념이 있더라 하면은 그렇게 하겠다면 뭐 할 말은 없는데 문제는 이제 통계학자들은 이걸 대단히 싫어하고요. 김현준 교수님은 이거를 설명 아예 안 하셨습니다. 이거를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열심히 설명할 생각은 없고요. 이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좀 에세이를 좀 그냥 제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리면은 에세이에서 가장 중요한 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기 시그마에 대한 식이거든요. 시그마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라는 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x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라는 식이 있는데 먼저 후자 먼저 설명하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거는 x는 그 뭐 0.93 팩터 1 더하기 0.97 팩터 2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럼 x2는 0.93 팩터 1 빼기 0.97 팩터 2 뭐 이런 식으로 그 팩터 1과 팩터 2로 x1과 뭐 쭉 가가지고 xp를 다 설명하고 싶은 게 이제 팩터 어널리시스인데 그게 이제 좀 PCA랑 차이를 잘 아셔야 되는 것 같아요. PCA는 그거 반대로 PC1은 뭐 0.97 x1 더하기 뭐 0.93 x2 이런 식으로 PC1을 x2의 x들의 선형결합을 나타내는 거고 반대로 SA는 x들을 이제 팩터들의 선형결합으로 나타낸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좌변에 내가 뭘 넣을 건가가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고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또 두 번째로 아셔야 될 중요한 식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과 뭐 F, 입실론 뭐 사이 엄청 많은데 결론은 L을 잘 구하시게 되면은 F는 뭐 혜연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그냥 그 WLS 회귀 분석으로 이용해서 잘 그냥 구하시면 되고요. 베타값 구하시듯이. 그리고 F사이는 그냥 여기서 그 시그마에서 LL 프라임 이거 빼시면은 또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 자동적으로 잘 구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L을 구하는 게 가장 최우선 목표고 결국 해석도 다 L을 통해서 한다. 로딩 매트리스를 통해서 한다. 이거를 잘 유념해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러면 기록은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